단독 KF-21 완전 국산화 100% 임박. 한국, 미국에 뺏긴 AESA 레이더 기술 오픈 불가 1급 기밀로 극적 탈환했다. 국내 연구진이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KF-21 등 최첨단 전투기의 두뇌에 해당하는 고성능 A사, AESA 레이더 및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 SAR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국방기술 자립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국방반도체, DMC, 융합연구단이 지라갈륨, 간, 반도체, 송수신 단일 집적회로 MMIC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단이 개발한 지라갈륨 반도체 송수신 단일 직접회로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 중인 KF-21 등 최신형 전투기에 장착되는 A사, AESA 레이더에서 신호의 의상 진폭을 조정해 표적을 탐지 추적하는 핵심 부품이다. 앞서 연구단은 2020년 송수신기용 스위치 집적회로 기술과 지난해 X대역 레이더 송수신기용 전력증폭기 집적회로 기술을 개발에 성공하는 등 A사 레이더 기술 전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고출력 증폭기, 저잡음 증폭기, 스위치 MMIC를 하나의 칩으로 집적한 X대역 레이더 송수신기용 단일 프론트엔드 집적회로 기술이다. 연구팀은 또 이번 개발에 성공한 지라갈륨 기반 송수신 MMIC가 위성 탑재체의 주요 시스템인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 SAR 안테나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테나 신호의 송신 및 수신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품인 송수신 모듈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수한 전력 특성과 높은 효율 특성을 바탕으로 위성용 송수신 모듈의 소형화 및 경량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라갈륨 기반 송수신 단일 프론트엔드 MMIC는 해외 선진국에서만 확보한 기술이며 국내 확보 기술의 경우 해외 및 국내 파운드리를 이용한 개발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국내 설계 및 제작을 통해 개발한 송수신 MMIC는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송수신 MMIC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는 제품이 될 전망이다. 연구진의 X대역 단일 프론트엔드 MMIC는 대역폭 1.5GHz 대역에서 36dB 위 송신이득 19W W 급출력과 28% 수준의 송신효율 그리고 38dB 위 수신이득 2.8dB 이하의 수신 잡음 지수 성능을 낼 수 있다. 송신이득, 송신출력 및 수신이득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수신 잡음 지수 및 송신효율은 동등 이상이다. 다만 연구단은 이제 시작품 단계 수준을 개발했다. 향후 MMIC 위 성능 고도화, 신뢰성 및 수율 향상을 통해 군수 레이더용뿐만 아니라 SAR 위성용 우주 환경 시험 등의 연구를 통해 상용화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연구에 참여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임종원 DMC 융합연구단장은 지난 20년 넘게 화합물 반도체 소자를 설계 제작해온 연구 노하우로 이번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국내 최초로 자체적으로 집적회로 설계부터 제작까지 해내며 해외 파운드리 및 수입품에 의존해온 군수 분야 지라갈륨 집적회로 부품을 국산화하는 기틀을 들었다. 국방기술 자립을 통해 소부장 수출 규제 및 위성 환경 검증에도 적극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ANDA 칼럼 국산 전투기 KF-21 역사적 비행과 자주 국방 초석 김종원 국방안보 전문기자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지난 7월 19일 역사적인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01년 김대 중정부 당시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1년 만에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를 하늘로 띄웠다. 국내 기술로 제작한 KF-21 보라매 전투기를 하늘로 띄웠다는 것은 4.5세대 스텔스 성능을 갖춘 국산 전투기 개발의 절반쯤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기본 비행과 기체의 안전성은 순차적으로 성능 시험 비행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면 된다. 국산 전투기의 골격인 기체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춰졌고 이제부터는 최첨단 센서인 소프트웨어와 무장 능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시작이 반이기도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놓여 있다. 전투기의 4대 핵심 장비인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 AESA,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전자전 장비, EW 스위트는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국산화해 나가고 있다. KF-21 보라매에 장착할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폭탄,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기체계도 국내 개발하고 있다. KF-21 보라매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F-35 스텔스기 전투기보다 크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다. 제작사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은 현재까지 6대의 시제기, 단자 4대 복자 2대를 만들어 출고했다. 2026년까지 최종 체계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한국은 4.5세대급 이상 스텔스 형상 전투기를 미국과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개발한 나라가 된다. 이번 첫 시험 비행 성공으로 한국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 반열에 올랐다. 오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6년 동안 120대가 양산돼 노후한 F4, F5 전투기를 교체한다. 예정된 초도 수출 물량과 시제기를 포함하면 총 수량은 180여 대 수준에 달한다. 우리 군은 KF-21 보라매 전투기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텔스 성능과 내부 무장창까지 갖춘 KF-21 개량형 5세대 스텔스기도 개발한다는 야심찬 전략도 세우고 있다. 현재 700여 개 국내 업체가 생산과 제작 과정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산 전투기가 개발되면 생산 유발 효과만 24조 원, 기술 파급 효과는 무려 4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6년 이후 25년간 300에서 600대 판매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F-21 보라매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임에도 약 1만여 개의 일자리와 2조 원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신의 5세대 전투기인 F-35나 F-21을 추가 도입해 전력화하는 것이 한미 상호 운용성이나 연합 전투력을 발휘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일리가 있다. 다만 삼성 휴대전화나 현대자동차가 무모한 국산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전 세계 시장에서 원천 기술을 갖고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결코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특히 전투기는 외국에서 한 번 도입해 유지 보수와 정비, 업그레이드, 개량화 하는데 최소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국산 전투기가 아니면 필요할 때 뜯어서 정비와 보수를 할 수도 없고 자체 업그레이드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갖췄다고 해도 해외에서 도입한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전투기 생산국과 생산기업이 결정권을 쥐고 있고 우린 비용만 될 수밖에 없다. 국방과학기술 종속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국산 전투기를 만든다고 하니 가성비 좋은 외국 전투기를 갖다 쓰면 되지 굳이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과 비판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국산 전투기를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도 운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반대론이 거셌다. 한국군은 그동안 사다 준 전투기만 쓰다 보니 독자적으로 어떻게 싸울지에 대해 고민하거나 발전시킬 필요가 없었다. 싸우는 무기를 갖다 주면 잘 쓰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이젠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게 되면 한국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독자적인 작전과 교리, 무장 능력을 만들어야 하고 만들 수 있게 된다. 자주국방과 기술 자립의 초석을 하나씩 쌓아나가는 것이다. 한국군의 유일한 전략 자산인 5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만으로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미중 러 패권 전쟁은 총성만 들리지 않을 뿐 이미 방아쇠는 당겨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이 자력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과 기술 자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으로 가는 또 하나의 힘찬 날갯짓을 시작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수많은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학계와 연구진이 지금 이 순간에도 KF-21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기적의 역사를 쓰고 있다. 온 국민과 함께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역사적인 첫 시험 비행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국산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을 두 손 모아 응원한다. 3. 전투기 이지스함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질화갈륨 전력 쏘자 국산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와 해군 이지스함에 장착하는 능동 전자위상 배열 AESA A4 레이더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자가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물론 자주국방에 필요한 기술 자립과 방위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은 세계적 수준의 300W W급 S대역 질화갈륨 간 전력 소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S대역은 2에서 4GHz 주파수 대역으로 군 레이더나 5세대 5G 이동통신, 무선랜, 블루투스 통신에서 쓰는 주파수대다. 질화갈륨은 반도체 소자로 쓰이는 실리콘, C보다 항복전압이 3배 이상 높아 고전압에서 잘 작동하는 특성이 있다. 전기 신호를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칭. 속도가 실리콘이나 탄화규소보다 빠르고 소자 작동에 필요한 에너지 저장 공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고전압 전력 반도체의 차세대 주자로 꼽힌다. 갈륨 비소, 게스. 소자보다 전력 밀도가 7배 이상 높고 전력 효율이 높아 통신 시스템 효율 개선과 소형화에 더 적합하다. 전력 밀도란 단위 면적당 출력 세기를 뜻하는 단어로 전력 밀도가 높다는 것은 소형 반도체에서 높은 출력을 낸다는 의미다. 질화갈륨 소자는 이런 이유로 고출력을 내야 하는 군 레이더와 고주파 통신, 전기차용 전력 시스템에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시험 비행에 성공한 KF-21에 들어가는 AESA 레이더는 미국과 러시아, 일본, 이스라엘 등 군사 기술, 강국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레이더 집적회로 MMIC에도 적용할 수 있어 국산 전투기의 원활한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 질화갈륨 전력 소자 부문은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군사적 활용성이 높은 기술이다 보니 대다수 국가에겐 소자의 구매와 활용에 제한이 많았다. 연구진은 고출력과 고효율을 동시에 만족하게 하는 질화갈륨 고전자이동도 트랜지스터 HEMT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력 소자를 개발했다. HEMT란 서로 다른 두 반도체가 만나는 접합계면에서 전자이동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활용해 특성을 향상한 트랜지스터를 의미한다. 연구진은 이를 활용해 출력 전력 300W 전력 밀도는 1mm에 10W 이상인 반도체 소자를 개발하고 성능을 검증했다. 미국 반도체 회사 울프스피드사가 개발한 1mm당 8.4W 수준의 상용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 성능을 훌쩍 뛰어넘는 성능을 보인다. 전력 밀도는 지정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력을 측정한 값으로 전력 소자 소형화에 따른 성능을 가늠하는 기준처럼 사용된다. 강동민 ETRI RF 전력 부품 연구실장은 설계부터 공정과 측정, 패키징까지 모두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며 국내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질화갈륨 전력 소자 기술 개발을 이뤄냄으로써 반도체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질화갈륨 전력 소자 시장 전망은 밝다. 시장조사기관 이올 디벨롭먼트에 따르면 질화갈륨 전력 소자
시장 규모는 지난해 1억 2천만 달러인데 향후 연평균 59%씩 성장하면 2027년에는 관련 시장 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